잎을 떨군 앙상한 가로수에 제비꽃이 폈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여도 익숙한 듯 제비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몇몇은 졸린 눈을 끔뻑이고 몇몇은 고개를 파묻고 잠을 청합니다. 제비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소리란 걸 직감합니다. 황급히 나무에서 날아오른 제비들이 있는 힘껏 날개짓을 합니다. 근처 가로수나 전신주로 자리를 옮겨갑니다. 제비를 쫓아낸 건 상인들인데요. 박수를 치거나 쉴 새 없이 제비가 앉은 나무를 두들깁니다. 그냥 놔두면 제비들이 밤새 배설물을 쏟아내 가게 앞이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이 들던 제비들이 또다시 도망칩니다. 고단한 하루는 끝날 줄을 모릅니다. 석양이 질 무렵 이곳의 풍경이 특별해집니다. 사방에서 작은 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하는데요. 날이 더 어두워지자 제비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쉴 새 없는 날개짓이 하늘을 뒤덮고 주민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해가 지자 전선과 가로수 위로 하나 둘씩 내려앉습니다. 시간을 맞춰 사방에서 날아든 뒤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얀 배와 갈색빛 이마를 가진 새, 바로 제비입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으로서는 정말 신기하고 정말 대단한 장면 같은데 이렇게 제비가 많이 모이는 거는 제가 어디 다큐에서도 못 보고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가. 전선을 차지한 제비들이 배설을 합니다. 시민들은 가던 길을 서두르지만 배설물을 막기 일쑤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 금방 맞았죠? 해마다 9월이 되면 제비무리가 사거리 도로변으로 집결합니다. 인간을 천적의 방패로 삼는 제비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이곳을 잠자리터로 삼은 겁니다. 해질녘 모여 잠을 잔 뒤 동이 트면 제주 전역으로 흩어지길 한 달 정도 반복하는데요. 10월쯤 남쪽으로 바람이 불면 제주를 떠나 월동지로 갑니다. 그들이 이제 이동을 할 때 거기가 마지막에 이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종착역 같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유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예전부터 그쪽으로 이제 모여 왔다는 거죠. 옛날에는 보면 이제 해가 아침에 이제 5시에 떴는데 지금부터 이제 7시에 뜨고, 예전에는 8시에 졌는데 이제 보니까는 한 7시 반 정도 되면 지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을 이제
자기들이 생체 리듬상으로 이동을 촉진을 시켜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들. 조사 결과 제주에는 이런 제비 집결지가 모두 6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뜻 보면 제비가 많아 보이지만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는데요. 실제 집결지 6곳에 모이는 제비 숫자는 10년 전 10만 마리를 넘었지만 지금은 5만 마리 이하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감소 추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잠에서 깬 제비들이 떠날 준비를 합니다. 날이 밝자 제비들이 한꺼번에 날아오릅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마을 사거리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제비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번식 개체가 줄어들면은 여기 집결해서 그 월동지로 날아가는 개체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제비가 이 땅을 찾아와 번식을 하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남 지역 최대의 제비 서식지 가운데 한 곳, 밀양 삼낭진입니다. 환승객과 여행객으로 늘 붐비는 곳. 5일장이 설 때마다 주민들이 찾는 곳. 사람이 모이는 이곳에 사람을 쫓는 제비가 날아들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전통시장 곳곳에서 열심히 둥지를 짓는 제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지나 삼낭진역으로 가는 큰 길. 제비 개체수를 집중 조사했더니 상점 2곳 걸러 한 곳꼴로 제비가 둥지를 친 것이 확인됐습니다. 마치 삼낭진 전체가 흥분의 제비마을을 연상케 하는데요. 삼낭진에 이렇게 제비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진흙입니다. 삼낭진 읍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물을 머금은 논이 펼쳐집니다. 모내기를 위해 이른 봄부터 비워둔 논들입니다. 고개 비행을 하던 제비들이 논의 가장자리에 차례로 내려앉습니다. 지푸라기를 문 채로 진흙을 연거푸 입속에 담는데요. 하루 평균 300차례 넘게 진흙과 지푸라기를 날라 둥지를 짓습니다. 지지대 역할을 하는 지푸라기에 침을 섞은 진흙을 붙여 접착력을 높입니다. 충분히 마를 때까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층을 쌓듯 쌓아 올리는데요. 보통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완성합니다. 새로 만들기도 하지만 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둥지를 보수해서 쓰기도 합니다. 삼낭진에서 제비둥지가 가장 많은 주유소입니다. 수년째 제비들이 찾아오면서 둥지 수가 13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사람들 왕래가 잦고 주변에서 먹잇감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제비 번식처로 안성맞춤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쁩니다. 기름이 필요한 농기계와 차량들이 수시로 이곳을 찾습니다.
주유소 다른 한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기존에 있던 둥지에 무임승차하려는 제비들이 좋은 둥지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겁니다. 맹렬히 달려든 제비 부부 두 쌍이 한 대 뒤엉켜 서로를 내쫓습니다. 머리로 밀어내고 물어뜯는 살벌한 다툼이 이어집니다. 결국 힘에서 밀린 한 수컷이 자리를 피하면서 자리 다툼은 끝이 났습니다. 자리가 보면은 새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비들이 공기라든가 먹이 위치, 벌레가 오는 과정을 보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보통 가운데 있는 집들이 먼저 와가지고 막 싸움을 해요. 그럼 서로 차지하려고. 그럼 밀려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둥지에서는 어미가 벌써 보름째 알 6개를 품고 있습니다. 잠시 둥지를 비운 순간 새 생명들이 꿈틀대는데요. 금이 가더니 순식간에 반으로 쩍 갈라집니다. 갓 태어난 새끼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서둘러 돌아온 어미가 자는 새끼를 깨워 먹이를 먹입니다. 제비가 날아드는 4월의 방앗간은 명절 대목만큼 바쁩니다. 가게를 찾은 단골 손님들은 스스럼 없이 일손을 거들어줍니다. 이맘때면 쑥으로 떡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쏟아집니다. 한창 분주한 이 방앗간에 제비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먹이를 물어온 어미가 새끼들에게 다가가는데요. 가장 크게 입을 벌린 새끼에게 먹이를 줍니다. 어미는 입을 벌린 크기로 새끼들의 배고픔 정도를 판단합니다. 새끼들이 노란 입을 있는 힘껏 벌립니다. 생존 경쟁이 이미 시작된 건데요. 태어난 순간부터 식성도 엄청납니다. 덕분에 어미 한 마리가 하루 평균 350여 차례나 먹이를 날라야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 2, 3분에 한 번씩 먹이 사냥을 하는 셈입니다. 잡아오는 먹이는 다양합니다. 농작물 병해충이나 파리, 벌, 잠자리 같은 곤충을 먹는데 반드시 살아있는 것만 비행하며 사냥합니다. 부모들은 먹이를 주는 것만큼이나 배설물을 받아내는 일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위생도 문제지만 천적들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쓰고 남은 나머지 이제 유기물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둥지 내에 체류하는 것 자체가 둥지의 위생 환경을 좀 안 좋게 하다 보니까 어미가 물어서 이제 갖다 버리는데 둥지하고 가장 멀리 있는 장소로 이제 들고 나가서 이제 버리게 되죠. 제비들이 흔히 버리는 장소가 거의 대부분 일정합니다, 보면. 그런 장소들은 어떤 장소냐면 제비가 먹이를 사냥하고 사냥해서 이제 잡아먹기 쉽게 먹이를 가공하는 장소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가공하는 장소에다가 자기 이제 새끼 분변을 갖다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둥지. 어느새 덩치를 키운 새끼들로 비좁아졌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둥지를 밟고 서서 날갯짓을 연습합니다. 둥지로 돌아온 어미가 입을 벌리는 새끼를 외면합니다. 부모는 먹이 공급 횟수를 줄이면서 새끼들의 이소를 유도합니다. 둥지를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 한때 주민보다 제비가 더 많았는데요. 지금은 둥지가 있었던 흔적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년) 전만 해도 번식 둥지 수가 19개였지만 올해는 7개뿐. 급격하게 제비 수가 줄기 시작한 건 마을 앞쪽에서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입니다. (3년) 전부터 54만 제곱미터 규모의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시장과 상업시설, 주택과 아파트 건립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이 거의 끝났고 내년부터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공사가 시작되면서 마을 1km 반경 안에 있던 농지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오고 있고 인구가 이제 늘어나면서 또 이렇게 주택이나 주택 수요나 이렇게 주택지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자꾸 이제 주위에 있는 논들이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 일대 위성 사진입니다. 마을 뒤편은 신도시 계획에 따라 오래전에 택지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상가 주택과 고층 아파트들이 예정된 자리를 빠르게 채워나갔습니다. 3년 전부터는 마을 앞쪽 논과 하천도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수년 안에 이 마을은 시멘트 건물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시설 건설이 계속되면서 최근 10년 동안에만 전국에서 농경지 10만 헥타르가 증발했습니다. 제비가 둥지 재료인 진흙과 먹이를 구할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낙동강과 넓은 들판을 끼고 있는 밀양 서부 지역의 전형적인 한 농촌 마을. 지난 겨울에 심은 봄 감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봄 감자의 전국 생산량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논 주변 가까이에 주택들이 있는 전통적인 제비 서식지입니다. 둥지를 짓고 먹이를 구하기에 좋은 여건인데요. 하지만 이곳 역시 이제는 제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년째 제비가 찾지 않는 빈 둥지 하나를 떼어내봤습니다.
플라스틱 끈 뭉치가 둥지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둥지 안쪽에는 구더기 껍질도 있습니다. 둥지가 오염된 건데요. 마을엔 이런 둥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둥지는 크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작습니다. 공주대학교 도윤호 박사팀과 함께 지역별 둥지 크기를 조사해봤습니다. (3D)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했습니다. 둥지를 3차원 이미지 모형으로 추출하고 크기, 즉 부피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지로는 이곳을 포함해 시설 재배 농가가 많은 밀양시 서부 지역, 논농사가 주를 이루는 공주시 북부 지역, 그리고 논농사와 시설 재배가 혼재된 밀양 산낭진 읍 지역, 이 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밀양 서부 지역 둥지의 평균 크기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월등히 작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둥지 재료인 진흙을 얻기 힘든 여건이 빚은 결과입니다. 둥지를 작게 짓게 되면 결과적으로 번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제비가 암컷이 수컷을 선택할 때 이제 꼬리 길이 그리고 화려한 색상 이것만 가지고 이제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결과들에서는 성적으로 매력 있는 수컷이 암컷을 만났을 때 집을 또 크게 짓는다라고 보통 또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제비집을 크게 짓는다는 거는 낳을 수 있는 알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개체 수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복합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둥지 오염과 유난히 작은 크기, 그 이유를 마을 주변 환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농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제비가 진흙을 물 논이 없는데요. 비닐하우스가 없는 논도 비닐로 뒤덮입니다. 감자 같은 작물 재배를 위해 겨울부터 늦봄까지 비닐을 덮어두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농약도 뿌려져 제비들이 발붙이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엔 드론이 농약 살포에 활용돼 살포 시간이 줄어들고 범위는 넓어졌습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제비집을 짓었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드럼 갖고 항공약을 잘 안 쳤을 때거든. 그럴 때는 짓는데 지금 항공약 그거 드럼가 치고 나서는 제비가 내가 10분의 1로 줄어졌고, 갈 곳을 잃은 제비 2마리가 맨 땅에 내려앉아 연신 부리를 쪼아댑니다. 남은 건 메마른 흙과 먹지도 못하는 돌멩이뿐. 입에 담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사람을 쫓는 제비가 사라지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농촌 마을이 대개 그러하듯 이 마을도 빈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학교는 20여 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은 성한 데 없이 대부분 깨져 있습니다. 출입문과 바닥도 뜯겨져 나갔습니다. 색바랜 칠판까지 방치된 세월을 짐작해 하는데요. 사람이 떠나면서 사람을 쫓는 제비도 농촌 마을을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제비 개체 수는 매년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번식 둥지수 감소가 이를 증명합니다. 2016년 경남 지역 제비 서식지 18곳의 전체 번식 둥지수는
257개였지만 올해는 228개로 11% 정도 감소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감소 지역 가운데 감소폭이 특히 두드러지는 곳이 있습니다. 남해 당학리와 밀양 평촌리, 그리고 밀양 예림리 이 세 곳인데요. 모두 전통적인 제비 서식지로 꼽혔던 농촌 마을들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감소 추세 속에서도 대폭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창원 진동리와 합천 구정리입니다. 두 곳 모두 밀양 삼낭진 읍처럼 시장 등 상업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갈 곳이 없어진 제비들이 농촌 상업지나 도시 외곽으로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시화, 농촌 붕괴가 계속되는 한 이런 추세도 고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비들에게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번식 여건이 더 열악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삼낭진 같은 상업지 건물들은 대부분 처마가 짧거나 없어서 둥지가 비바람에 쉽게 노출됩니다. 결국 6월부터 9월까지 제비의 2차 번식 기간 동안 맞닥뜨리게 되는 장마와 태풍, 폭염을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결국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 심하지도 않았던 비바람에 둥지가 부서져 나가면서 제비 가족이 집을 잃었습니다. 아직 날지 못하는 어린 새끼 2마리가 둥지에 거의 매달려 있습니다. 다른 3마리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잔뜩 겁에 질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버둥만 칩니다. 애가 타는 제비 부부가 울부짖습니다. 이거 올릴 때가 마땅한 거 너무 가까이야. 부모는 어린 새끼들 곁을 빙빙 맴돕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급한 대로 임시 받침대를 만들어 새끼들을 올려놓습니다. 나는 여기서 빨리 해라. 엄마 보이게. 받침대 위로 피신한 새끼 제비가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길고양이들이 둥지 주변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바닥으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그대로 고양이들의 먹잇감이 될 처지입니다. 어린 새끼들을 노리는 천적은 또 있습니다. 날카로운 부리와 큰 눈을 가진 맹금류, 황조롱인데요. 삼낭진에서 가장 높은 곳인 목욕탕 굴뚝에 머물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사람 사는 곳을 겁내지 않는 황조롱이는 수시로 처마 아래 제비둥지를 노립니다. (8월) 살인적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기상관 측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일손을 멈출 수 없는 농부들의 몸과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시장통 상인들은 부채질로 힘겹게 하루를 버텨냅니다. 이 차 번식이 진행 중인 삼낭진의 한 천막아래 둥지에도 떼약볕이 내리쬐입니다. 최대 3주인 포란 기간을 훨씬 넘겼지만 부화의 기미가 없습니다. 어미가 갑자기 알 하나를 물어 둥지 밖으로 내다버립니다. 자신이 힘겹게 낳은 알을 스스로 버리는 이상 행동인데요. 남아있는 알들은 상태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말라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계란하고 마찬가지로. 우려한 대로 부화가 중단된 상태로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어미가 포란을 해서 새끼들이 그러니까 알에서 새끼들이 발생이 되어 오다가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그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얘네들이 발생이 멈춰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천막 아래에 있는 둥지의 온도를 재봤습니다. 65도를 넘어갑니다. 일반적인 처마 아래 둥지 온도와는 무려 30도 가까이 차이 납니다. 천막을 투과한 열기가 둥지 안에 그대로 갇히면서 둥지가 한증막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어미는 입을 계속 벌린 채 헐떡이면서 해가 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또 다른 천막 아래의 둥지입니다. 더위에 지친 새끼들을 흔들어 깨우고 몸을 돌려 그늘도 만들어줍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어미를 옆에 두고 새끼 하나가 발버둥을 치더니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둥지 밖으로 떨어진 새끼가 그늘을 찾아 둥지 아래로 기어갑니다. 가만히 엎드린 채로 꼼짝도 못하던 새끼는 결국 죽었습니다. 어미가 둥지 아래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무더위를 견디다 못한 새끼 한 마리가 결국 둥지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체는 무심한 발길에 짓눌려 뭉개졌습니다. 여기에는 어린 새끼가 한 마리뿐입니다. 둥지로 날아든 어미가 둥지 안에서 무언가를 물어다 밖으로 내다버리는데요. 둥지 안에서 죽은 자신의 새끼입니다. 지독한 폭염으로 이미 둥지 안에서 새끼 2마리가 죽었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어미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은 새끼들을 둥지에서 꺼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새끼들이 이소에 실패한 둥지를 뜯어봤습니다. 새끼 전부가 몰살돼 사체가 썩고 있는데요. 이 상태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올해 여름 부화가 아예 안 되거나 새끼들이 떨어져 죽고 둥지 안에 갇혀 죽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삼낭진 읍의 천막 아래 둥지 10곳을 살펴봤더니 새끼 38마리 가운데 29마리가 이소에 실패했습니다. 이소 실패율이 무려 76.3%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2차 번식의 평균 이소 실패율의 최대 3배가 넘습니다. 기존 서식지 붕괴로 상업지에 둥지를 지으려는 제비가 많지만 환경이 번식에 적합하지 않고 이상 고온 현상까지 겹치면서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도심 빌딩 숲 사이에 광활한 생태 습지가 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넓은 이 습지의 갈대밭으로 제비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쉴 새 없는 제비들의 날갯짓이 풀밭을 뒤덮습니다. 빠르고 낮게 날면서 먹인 곤충들을 마구 잡아먹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면 무리를 지어 비행하며 호흡을 맞춰봅니다. 갈수록 숫자가 배로 늘어나 밤이 되기 직전에는 2만 마리를 넘어섭니다. 잠잘 준비가 끝난 녀석들부터 차례로 가느다란 갈대에 내려앉습니다.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도심에 이런 습지가 잘 보존된 덕에 우리나라 제주의 제비들과 달리 사람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우구습지와 같은 수만 마리 제비 집결지가 지금까지 3곳 정도 확인됐습니다. 7월 말부터 월동지로 완전히 떠나기 전까지 2달 정도 제비 집결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一边的话，我们把它凝人化的话，就认为说它在这边也是做一个交易训练哦。那还有一个飞行训练，因为在即将来到的那个迁徙季节，这个是很严酷的。因为如果你燕子的体力不好的话，那没有一个群体的观念的话，它可能在迁徙途中就会被天敌要吃掉哦。 대만에 이렇게 제비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심 외곽에 있는 이 마을에서는 주민들과 제비가 한데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둥지마다 배설물 받침대를 만들고 번호를 매겼는데 110번이 넘어갑니다. 삭막하던 마을에 제비를 불러들인 건 아주 작은 한 습지였습니다. 주민들은 빈 땅이던 이곳에 편의시설 대신 습지를 조성했습니다. 큰 기대 없이 벌인 일이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종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제비에게도 훌륭한 서식처가 됐습니다. 我觉得燕子应该会比较多，因为燕子它会来这个湿地里面，它觅寻它的像那个一些那个昆虫类的，像蚱蜢。那因为你更多的那种生态，它有湿地，它会有很多种那种昆虫类，那像小蚱蜢啦、小蜻蜓啦，都是它最爱的。所以我们常常看它在水面这样子，然后就是这样咻追取去吃它这样。 대만에서는 도심 한가운데서도 제비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승용차와 버스가 쉴 새 없이 오가고 시민들은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제비 한 마리가 출근길 바쁜 시민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제비가 있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제비는 제비대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복권 판매점은 제비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비가 입구에 둥지를 튼 이후로 손님들이 더 늘었습니다. 其实台湾人也相信这个福分的那个典故啊，也很多人都是这样子讲。像我以前住乡下，也是燕子都会来家里筑巢，老人家也跟我们说不要去把它弄坏，就让它自然的在这边生长就好。而且是我们彩券有很多彩迷也是看了燕子在这边筑窝，他就很有兴趣就进来买彩券了。 공존을 위한 배려, 그리고 자연스러운 어울림이 대만 지역 수만 마리 제비 집결의 비결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지독한 폭염도 어느새 기세가 누그러졌습니다. 꽤 쌀쌀해진 바람이 삼낭진의 시장통을 감쌉니다. 시장통은 가을을 맞아 더 풍성해졌는데요. 상인들 표정에도 여유가 묻어납니다. 시장통에 있는 아케이드 천장에는 폭염을 이겨낸 제비들이 모였습니다. 살아남은 제비들이 강남으로 갈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미가 날자 수십 마리 어린 새끼들이 차례로 날개짓을 합니다. 먹이 사냥에 앞서 비행 연습이 한창인데요. 옆 건물까지 갔다가 돌아오길 반복하면서 차츰 거리를 벌려나갑니다. 새끼 제비들이 이만큼 크기까지 주민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제비 배설물을 치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입구 처마 끝 전구 위에 제비가 살고 있습니다. 처마는 페인트가 다 벗겨져 다시 칠할 때가 한참 지났지만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가게의 미관보다 제비가 먼저기 때문입니다. 요즘 하도 제비집을 많이 뜯어버려서 애들이 새끼를 못 낳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또 다른 양산 쪽에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제비집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지저분한 거는 한 달, 두 달만 지저분하면 되니까 그냥 두었더만 또 아닐까 다르게 찾아왔네요, 올해도. 앞으로도 둥지는 떼지 않고 계속 놔둘 생각입니다. 농약방 지붕에는 스티로폼으로 된 제비둥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벽면에 제대로 붙지 못해 떨어지려는 둥지를 고정시켜줬습니다. 농약방 주인의 작은 도움은 제비 가족의 생존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음이 고마웠는지 지난해 가락지를 달고 떠났던 수컷 제비는 올해 또 찾아와 번식을 했습니다. 길을 가던 할머니가 다가와 둥지에서 우는 어린 새끼들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이 지역에선 제비에게 애착을 갖는 주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 제비 생태 조사팀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늦은 밤, 팀원들과 조류 박사가 삼낭진의 둥지 한 곳으로 살며시 다가갑니다. 낯선 움직임을 눈치챈 제비가 순식간에 둥지에서 달아납니다. 다른 둥지에서 다시 포획을 시도합니다. 불빛에 놀란 제비가 포충망 속으로 떨어집니다. 제비 10마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목덜미에 소형 위치 추적기, 지오 로케이터를 매답니다. 내년 봄에 돌아오면 장치를 회수한다는 계획인데요. 장치의 무게는 0.45g에 불과해 제비에게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지오 로케이터는 빛을 탐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비가 월동지로 이동하는 동안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을 인지해 장치 내부에 기록합니다. 날짜와 함께 저장된 일출, 일몰 시간으로 위도와 경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날짜별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동 경로를 알게 되면 제비 연구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출발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돌아오는 그 길이 같은지 다른지 바다로 이동하는지 육지로 이동하는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정보가 될 것이라 생각되고 제작팀은 이번 조사에 단순히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에 있을 결과 분석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국내 첫 이동 경로 조사로 우리나라 제비들의 동남아 서식지와 중간 기착지가 파악되면 좀 더 효과적인 제비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거점 국가들과 제비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씨를 물어온 제비처럼 내년에 제비들이 소중한 정보를 매달고 돌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중국집 여주인은 지난 폭우 때 둥지에서 떨어진 제비 새끼를 가게로 데려왔습니다. 먹이는 직접 들판을 누비며 곤충을 잡아다 먹였습니다. 손을 탄 새끼는 어미를 따르듯 여주인을 따랐습니다. 만나가 인연이에요, 이것도. 그제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제 태어나서 나도 태어나서 짝짓기도 해보고 또 친구도 만나고 엄마 아빠하고 재밌게 놀다가 커서 내년에 다시 우리 집에 내년에 꼭 우리 집에 온나? 2주 동안 여주인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은 제비는 무사히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I believe in